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정말 말하기도 힘든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가장 극적이었던 그 순간의 대화부터 들려드릴게요. 어머님, 이제 알아버렸네요? 그럼 어쩌죠? 어차피 이미 늦었는데요. 세라야, 내가 지금까지 한 짓들을 다 알고 있어? 내 아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거 다 말이야. 증거가 있으세요? 누가 믿을까요? 이미 지훈이는 완전히 제 편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고 질투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증거? 내가 친구한테 전화로 시어머니는 완전 호구고 남편은 마마보이라 조종하기 쉬워. 1년만 더 참으면 돈 뽑아내고 이혼할 거야 라고 한 말 말이야? 뭐라고요? 그럴 리가. 어머님이 지금 뭔 소리를. 42분짜리 녹음 파일이 다 있어. 그리고 내 전 남편들, 전 시어머니들 다 만났어.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사기꾼인지 다 알고 있다고. 어머님이 뭘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한테는 50만 구독자가 있다고요. 어머님이 저를 괴롭혔다고 영상 올리면 누가 어머님 편을 들 것 같아요? 구독자? 좋아. 내가 내 아들을 이용해서 그 구독자들한테 돈을 벌려고 했다면 나는 그 돈으로 널 법정에서 만나겠다. 그리고 내 구독자들한테도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어. 미쳤네. 정말 미쳤어. 어머님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지켜봐. 내가 우리 가족에게 한 짓을 그대로 돌려받게 해줄 테니까. 정말 소름 끼치는 대화였죠?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59세 김미정 씨입니다. 25년간 성형외과를 운영해 온 성공한 여성 사업가이자 한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인 미정 씨가 며느리 세라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미정 씨의 입을 통해 그 충격적인 전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9세 김미정입니다. 25년간 성형외과를 운영해왔고 혼자서 아들 지훈이를 키웠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지훈이만큼은 최고로 키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거든요. 정말 이런 일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년 전 지훈이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누구인데? 유튜버야. 요리 채널 하는데 구독자가 50만 명이나 돼. 처음에는 좀 의외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며느리감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훈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첫 만남 날, 세라는 정말 완벽했어요. 키도 크고 예쁘고 무엇보다 매너가 정말 좋았거든요. 어머님, 정말 뵙고 싶었어요. 지훈이가 항상 어머님 자랑만 해서 어떤 분이실까 궁금했거든요.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평범한 아줌마야. 아니에요. 혼자서 병원도 운영하시고 지훈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고 정말 존경스러워요. 세라는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제 병원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해온 티가 났거든요. 어머님 병원이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특히 코 성형으로 소문났다면서요? 어머,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아? 지훈이한테 들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실력이 좋으신지. 그때 세라가 자기 코를 살짝 만지며 말했어요. 사실 저도 언젠가는 어머님께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솔직하고 순수한 아이 같았어요. 몇 달 후 지훈이가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기뻤어요. 세라도 정말 좋아했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유튜브로 벌어놓은 돈이 좀 있어서 괜찮아요. 어머님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요즘 애들은 다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라는 달랐거든요. 결혼식 준비도 정말 센스 있게 했어요. 드레스도 너무 화려하지 않게 선택했고 예식장도 제가 원하는 분위기로 맞춰줬어요.
어머님 친구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너무 젊은 분위기보다는 품격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생각이 깊은 아이구나 싶었죠.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세라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달콤한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저희 일상을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 시청자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 대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돼? 내가 카메라 앞에서 뭘 할 줄 아니? 어머님이 평소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장 좋아요. 첫 번째 영상이 우리 어머님이 해주신 특별한 반찬이었어요. 제가 만든 김치찌개와 멸치볶음을 맛있게 먹으면서 역시 어머님 손맛이 최고예요 라고 하는 세라의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댓글도 좋았어요. 부러워요. 저도 이런 시어머니 만나고 싶어요. 정말 화목한 가족이네요. 이런 반응들이 올라왔거든요. 어머님, 우리 영상이 인기가 정말 많아요. 조회수가 벌써 10만을 넘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가 연예인이 된 거야? 어머님도 이제 인플루언서세요. 하지만 몇 주 후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세라가 유튜브를 찍을 때와 카메라가 꺼진 후의 모습이 너무 달랐거든요. 어느 날 평상시처럼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어요. 세라야, 엄마가 또 반찬 해왔어. 어머님, 고마워요.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 카메라를 켜고 촬영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어머님이 정성스럽게 반찬을 해오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촬영이 끝나고 카메라를 끄는 순간 세라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할 일이 있어서요. 뭔가 불편한 게 있니?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촬영하느라. 그때는 정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몇 달이 지나면서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 병원 환자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 며느리분 유튜브에서 이 화장품 광고하시던데 정말 좋나요? 무슨 화장품? 아, 혹시 모르세요? 며느리분이 우리 어머님도 쓰고 계시는 제품이라고 소개하시던데요. 집에 와서 세라한테 물어봤어요. 세라야, 화장품 광고하면서 내가 쓴다고 했다며. 아, 그거요? 어머님,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협찬 받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신뢰도가 높아져요. 괜찮죠? 그래도 미리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환자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이번에는 건강식품이었어요. 그것도 제 이름으로 주문해서 세금 혜택까지 받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한 건 지훈이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제가 뭐라고 해도 알겠어, 엄마라고 했는데 점점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지훈아, 엄마가 반찬 좀 해줄까? 엄마, 세라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집에서 만든 음식보다는 샐러드 위주로 먹고 싶대. 그럼 나물이라도 해줄까? 괜찮아. 엄마, 세라가 알아서 할 거야.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지훈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세라가 받더라고요. 어머님, 지훈이는 지금 샤워 중이에요. 그래,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어머님, 혹시 급한 일이 아니면 문자로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 지훈이가 요즘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전화 받기 부담스러워해요. 이상했어요. 지훈이가 언제부터 제 전화를 부담스러워했던가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6개월 후였어요. 제가 미리 말하지 않고 세라네 집에 갔는데 세라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응. 이 집 시어머니 진짜 웃겨? 병원 원장이면서 이렇게 순진할 수가 있나? 내가 뭘 해도 다 믿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라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갑고 계산적이었거든요. 지훈이도 완전 마마보이야. 내가 살짝만 어머니가 우리를 간섭한다고 하면 바로 어머니한테 가서 뭐라고 해.
조종하기 너무 쉬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1년만 더 참으면 돼.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위자료랑 병원 환자들 내 구독자로 만든 것만으로도 충분히 본전은 뽑았어. 그 순간 정말 다리에 힘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자고 세라에 대해 조사해 봤어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세라의 본명은 김세라가 아니라 박세라였어요. 그리고 이미 2번 결혼했었더라고요. 첫 번째 남편은 소상공인이었는데 결혼 1년 만에 이혼하면서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2번째 남편은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역시 비슷한 패턴이었죠. 더 무서운 건 세라의 전 시어머니들을 수소문해서 만나봤을 때였어요. 첫 번째 시어머니 박 여사님의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인 줄 알았어요. 예의도 바르고 시어머니 섬기는 것도 잘하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부 가짜였더라고요. 어떤 식으로요? 결혼 후에 갑자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저를 이용해서 전통 시어머니 컨셉으로 콘텐츠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이름으로 협찬을 받고 저희 가게 손님들까지 자기 구독자로 끌어들이고. 2번째 시어머니 김 여사님의 증언도 비슷했어요. 저희 아들을 완전히 조종했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며느리가 어머님이 우리를 너무 간섭하신다고 아들한테 가서 일러 바치고. 결국 아들이 저한테 엄마가 좀 물러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세라가 친구들한테 하는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제 이름으로 받은 협찬들의 목록을 정리하고 전 시어머니들의 증언을 받아뒀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세라가 친구한테 한 42분짜리 전화 통화였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호구야. 병원도 잘 되고 돈도 많은데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몰라. 내가 병원 환자들을 내 구독자로 만들어도 고마워만 해. 지훈이는 어때? 완전 마마보이. 어머니 말이면 다 들어. 내가 살짝만 어머니 욕을 해도 바로 어머니한테 가서 뭐라고 해. 조종하기 너무 쉬워서 재미없을 정도야. 그럼 언제까지 할 거야? 1년만 더 참으면 돼. 구독자 100만 만들고 어머니한테서 병원 관련해서 뽑을 수 있는 건 다 뽑고 이혼할 거야.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세라가 가짜 임신까지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훈이를 완전히 붙잡으려고 말이에요. 어느 날 세라가 지훈이한테 말했어요.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지훈이는 정말 좋아했어요. 저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엄마, 세라가 임신했대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세라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스러웠어요. 세라를 미행해 봤더니 산부인과가 아니라 성인용품점에 가서 가짜 임신 키트를 사더라고요. 드디어 세라와 마지막 대결을 벌일 때가 왔어요. 지훈이가 출장 간 사이에 세라를 불렀어요. 세라야, 우리 진짜 얘기 좀 해야겠어.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좀 이상하신데. 내가 지금까지 한 짓들을 다 알고 있어. 그 순간 세라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봤던 착한 며느리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더라고요. 어머님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거 다 알고 있다고. 세라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목소리도 차갑고 눈빛도 섬뜩했어요. 어머님, 이제 알아버렸네요? 그럼 어쩌죠? 어차피 이미 늦었는데요.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사기꾼인지 다 알고 있어. 2번의 전 결혼도, 전 시어머니들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도. 세라가 비웃었어요. 저에 대해서 전혀 몰랐으면서 이제야 와서 다 알고 있다고요? 증거가 있으세요? 누가 믿을까요? 이미 지훈이는 완전히 제 편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고 질투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42분짜리 녹음 파일이 다 있어. 내가 친구한테 시어머니는 완전 호구고 1년만 더 참으면 돈 뽑아내고 이혼할 거야 라고 한 말 다 녹음되어 있다고. 그제야 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럴 리가. 어머님이 지금 뭔 소리를.
그리고 내 전 남편들, 전 시어머니들 다 만났어. 너의 패턴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임신도 가짜고. 성인용품점에서 가짜 임신 키트 산 것도 다 알고 있어. 세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어머님이 뭘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한테는 50만 구독자가 있다고요. 어머님이 저를 괴롭혔다고 영상 올리면 누가 어머님 편을 들 것 같아요? 좋아. 해봐. 정말로 할 거예요. 저 지금 당장 영상 올릴 수 있어요. 시어머니의 가정폭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요. 세라는 정말로 자해를 시작했어요. 자기 팔을 핥히고 얼굴에 상처를 내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를 때렸다고 할 거예요. 누가 믿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도 만만하지 않았어요. 세라야, 내 위에 CCTV가 있는 거 모르니? 세라가 위를 올려다 봤어요. 제가 몰래 설치한 소형 CCTV가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자해하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지훈이를 조종하고 가스라이팅하는 모습까지 다 녹화되어 있어. 그리고 내가 나한테 가짜 임신이라고 자백하는 모습도? 세라의 얼굴에서 완전히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들과 함께 고발장도 이미 준비했어. 너를 상대로 사기죄, 협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거야. 미쳤네. 정말 미쳤어. 내가 내 아들을 이용해서 그 구독자들한테 돈을 벌려고 했다면 나는 그 돈으로 널 법정에서 만나겠다. 그 다음 날 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지훈이한테 진실을 말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CCTV 영상을 보여주니까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엄마, 이게 진짜야? 세라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더 일찍 알았어야 하는데. 지훈이는 며칠 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병원에 가서 정신과 상담도 받아야 했고요. 모든 진실이 폭로되자 세라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먼저 유튜브 채널이 정지되었어요. 저희가 제공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유튜브 측에서 정책 위반으로 판단한 거죠. 협찬 업체들도 줄줄이 계약을 파기했어요. 심지어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업체들도 있었고요. 더 큰 문제는 세라의 전 시어머니들과 함께 제기한 집단 고소였어요. 결혼 사기, 협박,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세라는 끝까지 발악했어요. 저는 진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해서 이런 거짓말을 지어낸 거라고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42분짜리 녹음 파일, CCTV 영상, 전 시어머니들의 증언, 가짜 임신 키트까지. 세라의 변호사도 변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중간에 포기할 정도였어요. 1심에서 세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총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났고요.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결혼 제도를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세라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6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거든요. 엄마, 내가 정말 바보였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엄마 말을 들을 걸 그랬어. 지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세라가 너무 교묘했던 거야. 그래도 엄마를 의심했잖아. 세라가 엄마 욕하면 나도 따라서. 지훈이가 가장 힘들어한 건 자기가 저를 의심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세라의 가스라이팅에 완전히 넘어가서 저를 나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 괜찮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새로 시작하자. 재판이 끝난 후에도 세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세라야, 이제 그만해. 법원 판결도 났잖아. 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지훈이한테 진짜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사랑하게 됐다고요. 내가 지훈이를 사랑했다면 가짜 임신은 왜 한 거야? 나한테 거짓말은 왜 한 거고? 그건 불안해서 그랬어요. 지훈이를 잃을까봐.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세라야, 내가 진짜 뉘우친다면 다른 사람들은 속이지 마. 그리고 지훈이 앞에는 다시 나타나지도 마. 세라와의 악몽이 끝나고 1년이 지났어요. 지훈이도 많이 회복했고 저희 모자 관계도 예전보다 더 끈끈해졌어요. 엄마, 이번 사건으로 많이 배웠어.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되겠더라.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살 필요는 없어. 다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훈이는 이제 연애에 대해서도 신중해졌어요.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세라의 다른 피해자들과도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첫 번째 시어머니 박 여사님, 두 번째 시어머니 김 여사님과 지금도 가끔 만나서 차를 마셔요.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때 서로 연락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세라 같은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철저히 차단하더라고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조심해야죠.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 사람을 구별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 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 병원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곳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의심해 보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부족한 모습도 보이죠. 특히 처음 만날 때부터 너무 완벽한 매너를 보이거나 칭찬을 과도하게 하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카메라나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평소 모습이 다르다면 반드시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세라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에요. 유튜브는 완전히 정지되었고 다른 SNS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손해배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본성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강연 활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세라 같은 사람들을 조심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세라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계산된 연기였죠. 둘째, 너무 완벽한 사람은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 진짜 좋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부족한 면도 있죠. 하지만 세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모습만 보여줬어요. 셋째, 가족이라도 서로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 만약 지훈이와 제가 더 솔직하게 대화했다면 세라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넷째, 증거의 중요성. 만약 제가 녹음이나 CCTV 같은 증거를 모아두지 않았다면 세라의 거짓말에 밀렸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지훈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고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엄마, 이번에 만나는 사람은 어때? 좋은 것 같아. 자연스럽고 솔직해 보여. 너무 완벽하지 않아서 오히려 좋아요. 세라처럼 처음부터 완벽한 건 이제 무서워요. 저도 병원 일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틈틈이 강연 활동도 하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조사해 보세요. 가족인데 의심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둘째,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을 만한 사람들과 상의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셋째, 증거를 모으세요. 녹음, 사진, 문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어요. 넷째, 상대방의 과거를 조사해 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다섯째,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하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런 경험담을 공유하는 이유는 다른 분들이 저희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세라 같은 사람들은 정말 교묘해요. 처음에는 완벽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조금씩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이간질시켜서 고립시키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용기와 인내가 필요해요. 저는 정말 다행히도 일찍 세라의 정체를 알아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여러분도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믿을 만한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세요. 진짜 가족, 진짜 사랑은 여러분을 이용하지 않아요. 서로를 존중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훈이도 이제 많이 회복했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어요.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미정 씨의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교훈적인 이야기 잘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인 사연이었는데요. 그래도 미정 씨께서 침착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셔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 같아요. 특히 세라처럼 온라인에서는 완벽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경우도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정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완벽한 사람은 오히려 의심해 봐야 하고 진짜 좋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진정성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겠네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많은 분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